계약직이 뭘 그렇게 유난히세요. 식당 주방 한켠 오래된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접고 있던 정은이의 귓가에 날아든 말은 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후벼 파듯 일말의 존중도 없는 말투였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국을 끓이고 쓰레기를 정리했던 그녀에게 돌아온 건 냉담한 해고 통보 한 장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노숙자에게 남은 음식을 나눠줬다는 것, 사람을 위한 작은 선의가 사람을 내쫓는 이유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정리도 끝나고 조용했지만 주방 한켠에서 국솥을 비우던 정은이는 식당 뒷문을 향해 다가가다가 낯선 그림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우산도 없이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주저앉은 사람.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이 병원 대기실 바닥에 앉아있던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정은이는 잠시 고민하다간 그날 팔고 남은 수프 한 국자와 딱딱해진 빵 몇 조각을 그 사람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뜨뜻할 때 드세요. 지금은 밤이라 추우니까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남루한 차림의 사내는 그릇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한 정은이는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매니저인 강지연이 곧장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은이 씨, 어젯밤 CCTV 봤어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냉담한 어조였습니다. 회사 물건을 무단으로 외부인에게 제공한 행위 규정 위반이에요. 오늘부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그 말에 정은이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강지연의 얼굴에는 어떤 연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가 남은 음식 조금 드린 것뿐인데요. 그분이 얼마나 추워 보였는지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건 사적으로 하세요. 여긴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정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떨구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귓속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정 나눠줬다가 쫓겨났대. 원래 조용한 척하지만 은근 오지랖 있더라. 몇몇은 곁눈질하며 대놓고 수군거렸고 며칠 전까지 함께 국자질하던 주방 보조 송지수는 말 한마디 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종이박스에 알치마와 개인 물건을 담으며 정은이는 말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오가는 손님이 남긴 자투리 돈을 계산하며 아끼고 또 아끼던 그녀였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며 아침마다 전철 내 정거장을 갈아타며 출근했지요. 추운 날에도 난방 안 된 고시원방에서 손 시려운 걸 모른 채 하고 살았던 건 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쌀쌀한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손등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정은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단 한 번 사람을 사람으로 여긴 마음이 왜 벌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리엔 아무도 그 따뜻함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걸까? 나이 들어갈수록 존중받지 못하고 작고 사소한 친절조차 짐이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렇게 정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비에 젖은 골목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에선 힘겨운 생의 무게가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은이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며칠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고시원 방 안은 늘 퀴퀴했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조차 바닥에 닿지 못하고 희미하게 스며들기만 했습니다. 일어나기도 눕기도 싫은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엔 오래전에 사놓은 김치 한 톤과 삶은 계란 몇 개뿐이었고 가스비가 밀려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아 세수도 찬물에 겨우겨우 했습니다. 무엇보다 참기 어려웠던 건 세상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 아무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까지 불똥 튄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며칠이 지나 정신을 추스른 정은이는 근처 구청에 있는 일자리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은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62이시네요. 요즘엔 그 나이 되면 경비직이나 미화 쪽 외엔 자리가 없습니다. 담담한 말투에 정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서글픔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50 넘어서도 주방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일했는데 60이 넘었다는 이유로 대화조차 미적지근해지는 이 현실이 서럽기만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쌀쌀한 바람이 불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목도리를 고쳐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이는 오랜만에 집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먹고 싶었던 겁니다. 자리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던 그때 식당 안 한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자주 오던 단골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은이가 근무하던 식당에 자주 들르던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는데 늘 식사 후 혼자 조용히 나가던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 비 오던 밤에 국물 주신 분 맞죠? 정은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남자는 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SNS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뒷문 앞에서 남루한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는 모습을 찍어 올렸던 겁니다. 그 영상 지금 엄청 퍼지고 있어요. 댓글도 아주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정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영상엔 그녀의 얼굴이 뚜렷이 나왔고 그 짧은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 중에는 저런 따뜻한 사람도 있네요.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감동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봤거든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자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은이는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그저 사람이니까 그저 그랬던 거예요. 입안에서 저절로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와 돌아오는 길, 정은이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가로등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정말 누군가의 마음에 닿은 걸까? 처음으로 그녀의 친절이 무게를 갖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몇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SNS상에서는 정은이의 선행을 다시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했던 어느 중년 여인의 작고 따뜻한 행동이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에 불씨를 지폈던 겁니다. 정은이의 작은 행동이 담긴 영상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어느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은이 여사님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고 기사에는 비 오는 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했던 행동을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잊고 살았던 인간다움의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엄마가 생각났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댓글을 달았고 또 누군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 덕분에 아직은 따뜻하다고 믿는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반응 하나하나가 정은이에겐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기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수프를 받았던 노숙자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인물, 한때 수십 개의 체인을 운영하던 허정태였습니다. 몇 년 전 돌연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세상과 인연을 끊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은이의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정태가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존재로서 의미도 없었고 죽을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국물을 건네줬어요. 그 한 그릇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방송자들은 앞다투어 정은이와 노정태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은이는 다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투박한 손을 가진 평범한 중년 여성이 어느새 따뜻함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국 PD가 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날을 다시 선택해도 같은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정은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가슴이 움직이면 그건 참아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사는 게 뭘까요? 그 말은 그대로 방송 자막으로 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며칠 뒤 정은이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정은이 님, 저희는 호텔 리베르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해주실 의향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고급 호텔 그곳에서 정은이에게 주방 보조가 아닌 인간 중심 서비스 관리 담당이라는 직책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고객과 직원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만드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정은이님의 경험과 태도가 이 역할에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이는 한참을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한 그릇의 국물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은이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울에 있는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프런트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안내된 공간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식당 주방의 냉기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죠. 면접조차 생략된 채 그녀는 즉시 채용되었고 호텔 전 직원 대상 교육의 첫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봤을 뿐이에요. 그날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많은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정은이는 자신도 몰랐던 새 인생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호텔 리베르의 복도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카펫에 발이 닿는 촉감조차 익숙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말끝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분위기는 정은이에겐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런 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손등을 쓸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천천히 해보자. 그렇게 매일같이 주방 한켠에서 국을 휘젓던 손은 이제 호텔의 식음 서비스팀 회의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는
식사 중 불편한 손님 응대와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고객 응대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섬세하게 챙기는 역할이었죠. 초반에는 저분이 무슨 경력이 있다고 하는 시선도 없지 않았습니다. 30대의 젊은 매니저들, 유학 경험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정은이는 그냥 특이한 경로로 입사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시선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레스토랑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안 증세를 보이던 어르신에게 다가가 정은이는 조용히 손을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선 따뜻한 밥 냄새 나죠. 예전처럼 드셔도 괜찮아요. 그 말에 어르신이 울음을 그치고 수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담당 매니저는 뒤늦게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은이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남편을 간병했거든요. 그 눈빛을 알아요. 그날 이후 식당팀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고객의 표정을 가장 먼저 읽고 젊은 직원들이 주저할 때 먼저 다가가는 그녀의 모습은 말 그대로 경험이 만든 감각이었죠. 손님들도 그분 참 따뜻하시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외국인 고객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호텔 뷔페를 찾았는데 아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정은이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재료 확인을 하고 가능한 재료로 작은 죽을 만들어 아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배려 어디에서도 못 받았어요. 호텔 내 인트라넷에도 정은이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고 직원 게시판에는 그녀의 따뜻한 일화를 담은 글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젊은 직원들 중 일부는 그녀를 정 실장님이라 부르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은이는 고급 호텔의 한복판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데엔 나이도 경력도 필요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며칠 뒤 이정태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이전과는 달리 얼굴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 정은이를 만나자마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 정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나도 어둠 속에 있었어요. 둘 다 서로를 꺼낸 거겠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웃었습니다. 이정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정은이님과 함께 작지만 따뜻한 식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온기를 전하는 그런 공간이요. 정은이는 아무 말 없이 이정태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이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은이의 일상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일 외에도 언론의 인터뷰 요청, 복지기관, 강연 초청, 사연을 본 시민들의 편지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늦지 않은 삶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은이는 스스로를 흔들림 없이 다잡기로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측의 배려로 그녀는 매주 한 차례씩 따뜻한 식탁이라는 이름의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관에서 초청된 어르신들,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생계에 지친 자영업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은이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우린 누구든 따뜻한 밥 한 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식탁에는 늘 그녀가 직접 고른 재료로 만든 국과 반찬이 놓였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나이나 직업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오로지 마음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이정태는 정은이에게 제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서울 강북 쪽에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려 합니다. 그 안에 작고 정갈한 한식당을 내고 싶어요. 메뉴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손님이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는 공간입니다. 정은이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호텔에서도 여전히 할 일이 많았고 몸도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자꾸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내게 주어진 이 기회 꼭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보고 싶어요. 식당 이름은 은희의 밥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간판은 한지의 붓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갔고 내부는 나무 테이블과 화분,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소박한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정식 개업을 알리는 날 식당 앞에는 무려 수십 명의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인터넷으로 퍼진 소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은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첫 손님으로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도 어디 한 끼 편하게 먹을 데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 마음이 편해요. 정은이는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 중엔 과거 그녀가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도 있었고 SNS를 보고 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주문은 많지 않아도 모든 음식엔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젓가락 하나에 숟가락 하나에 온기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며칠 후 방송사에서 정은이의 새 출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냥 국물 한 그릇 드린 것뿐인데 그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어쩌면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인지도 몰라요. 화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 이후 식당은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정은이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직접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같이 밥 한 끼 나누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 한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어요. 은희의 밥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몇십 명을 넘기던 손님 수가 100명을 넘기기 시작했고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 잡기 어려운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은이는 단 한 번도 손님을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오든 마음이 허해서 오든 여긴 따뜻한 밥 냄새 나는 곳이면 충분해요. 그녀의 그 말은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어느새 식당 안엔 따뜻한 인사와 웃음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힘든 사연을 가진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마음 둘 곳이 없다는 할머니, 수술을 앞두고 식사를 잘 못하는 어르신, 자식과 연락이 끊긴 노부부까지 정은이는 손님의 사연 하나하나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식당 한켠에 오래 앉아있던 낯익은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천천히 고개를 든 그 얼굴은 놀랍게도 과거 식당에서 자신을 해고했던 매니저 강지연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말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된장국과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강지연은 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날 이후로 스스로를 되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준 그 국물이 제겐 벌이었고 또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은이는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든 실수할 수 있죠. 다만 그 실수를 안고 살아가는 게 용기예요. 그녀의 말에 강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가게 안의 손님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날 이후로 강지연은 식당의 자원봉사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식기 정리를 하고 남은 반찬을 포장하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것이었죠. 몇 달 뒤 은희의 밥상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따뜻한 식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로 선정되었고 정은이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는 게 때론 아주 작은 손짓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저였고 또 그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수상식이 끝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식당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작은 손을 잡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 마음 지켜주고 싶습니다. 정은이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가야,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 그건 아주 큰 선물이란다. 그렇게 정은이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저 계약직이었던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덧 봄이 깊어져 있었고 밤하늘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사람을 위한 삶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단 거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졌고 꿈속에서도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그 국을 함께 나누고 있었고 그 중앙에 정은이가 있었습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선 듯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